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고지혈증 약 처방 받으면 꼭 먹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고지혈증 약이 꼭 필요한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저는 대부분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환자에게 처방을 해서 먹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환자분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거리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내원하신 환자분이 있어서 실제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환자는 이제 멀리 구미에서 오셨더라고요. 만 65세 남자 환자분이었고요. 이제 건강검진상 이제 관상동맥이 이제 30% 정도 협착이 되어 있었다. 아마 이제 심장, 뭐 CT 뭐 이런 걸 찍으셔가지고 체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땡땡 제시라는 요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이제 고민이 많이 되셔가지고 제 병원에 구미에서 이제 멀리 서울까지 오셨더라고요. 이제 복용하지 않고 내원을 하셨고요. 보니까 뭐 고혈압도 없고요. 당뇨도 없고 뭐 고지혈증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심장 혈관이 30% 좁아져 있는데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 30%가 되는 협착이 의미 있는 관상동맥 질환으로 보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LDL을 이제 70 이하로 목표로 잡고서 이제 치료를 예방 차원에서 약을 먹자고 합니다. 그 흡연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있고 그리고 체중은 50kg이면서 키는 한 160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마르신 편이죠. 그래서 좀 날씬하고 마르신 편이에요. 좀 너무 약간은 너무 그 체중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토탈 콜레스테롤이 215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HDL은 7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LDL은 12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70 기준으로 보면은 높은 거니까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은 107인데 저는 이제 뭐 요 전체적으로는 HDL하고 중성지방 비율도 좋고 1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굳이 꼭 먹어야 되는지 먹어서 얻는 이득이 별로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포프로테인 B도 정상으로 나왔고 리포프로테인 A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콜레스테롤 배터리 상에서는 아주 정상적이고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흡연, 음주, 비만도 없고 혈당도 안정적이고 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생길 수 있는 관상동맥이 조금 한 2, 30% 정도 좁아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약을 먹는 게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스몰 댄스 LDL도 보면은 1, 2번이 큰 거고 3번부터 7번이 작은 LDL인데 큰 LDL이 비중이 높아서 동맥경화 위험이 떨어지는 A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LDL에도 뭐 크게 나쁜 형태가 아니고 큰 LDL이 비중이 더 높아서 동맥경화 위험도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옵티말 레인 최적 치료보는 이제 검사 결과에서도 일부 영양소가 좀 부족한 게 있고 뭐 나머지 뭐 크게 문제되는 항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은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도 건강 상태가 평가가 가능한데 이 MDS 그 최적치로 분석하는 혈액 검사 패턴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검사 중에 이제 맥파 전달 속도 측정 검사라고 해서 혈관이 얼마나 딱딱한지 그것을 보는 검사가 있는데요. 요 혈류 속도를 측정을 해서 이게 나이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게 되면은 이제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1500 정도로 65세 기준으로 보면은 정상적인 수준에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팔다리 혈압이죠. 그래서 좌우 혈압이 이제 20 이상 차이가 안 나고 팔보다는 다리 쪽 혈압이 높아야 되는데 다리 쪽 혈압이 높아서 다리 쪽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영상에서도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 콜레스테롤을 약을 써가지고 사망률에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이점이 있는지 평가를 한 이 논문을 이제 리뷰한 아티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사망률 이점이 거의 없다라는 논문이 거의 대다수였고 전체 29개 중에 한 2개 정도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도 이거에 뭐 예방을 하거나 재발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 정도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 한 18개 정도는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 효과가 있다는 게 한 뭐 의미 있게 한 70% 정도 더 의미 있게 통계가 나왔다면은 써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논문 데이터들을 비교해봐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적기 때문에 어, 굳이 이제 무리해서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먹어가지고 LDL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나 이제 환자분 고령인데다가 대단히 이제 근육량도 부족한 그런 체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육통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또 나이가 있다 보면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교정을 하고 음식과 운동 그리고 먹는 스타일을 좀 바꾸고 필요한 그런 비타민 K2 같은 영양소를 보충한다든가 또 이제 혈관이 안 좋은 사람은 비타민 C 결핍도 국소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충하고 또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먹여서 조절을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렸고요. 이후에 이제 혹시라도 정기적인 그런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는 한 6개월에 한 번이나 뭐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해서 추적 관찰 하면 될 일이지 스타틴을 그렇게 세게 처방해가지고 이런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67세 여자 환자예요. 근데 이 여자 환자는 이제 뭐 황반변성이 문제 있어서 치료차 내원을 했는데 로땡제시라고 하는 약을 10에 5ml짜리 복합제거든요. 고지혈증 약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약인데 이 10년 이상 복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한숨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분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뭐, 나이가 들면 뭐, 흔히 생기는 뭐, 노화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고지혈증 약을 너무 세게 장기간 복용한 게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황반 변성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뇌 MRI상 뇌 크기가 줄어들어 있다고 했었거든요. 이제 경미하게 뇌 부피가 감소되어 있어서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생길 확률이 높은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를 저희 병원에서 했더니 토탈 콜레스테롤이 10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치를 200에서 240 정도로 잡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뇌세포의 염증을 조절한다든가 호르몬을 만든다든가 비타민 D를 합성한다든가 비타민 K2를 합성한다든가 코큐텐을 합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신체 기능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뭐 HDL, LDL 55밖에 안 되고요. 중성지방도 39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코엔자임 Q10도 0.57로 저는 이제 1 정도를 유지하라고 하는데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토탈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에서 240이 가장 좋은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초반이었거든, 108이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거의 위험도가 2.8배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300인 사람이 한 뭐 1.3 좀 안 되는데 300인 사람보다 거의 2배가 높은 그 사망 위험이 있고 거의 뭐 수준으로 따지면은 거의 콜레스테롤, 토탈 콜레스테롤 600이 넘는 수준의 위험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108만 돼도 사망 위험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뇌 기능이 떨어지고 사망 위험이 올라가는 상태로 환자분을 둘 수가 없어서 약을 그만 드시라고 했어요. 그냥 고지혈증 때문에 드셨던 약인데, 그리고 나서 한 2달간 끊었더니 토탈 콜레스테롤이 엄청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올라가지도 않더라고요. 175, 아직 기준치인 한 200, 그래서 240, 저는 한 200에서 220을 좀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좀 더 콜레스테롤을 음식을 통해서 좀 더 올릴 필요가 있겠고요. HDL은 41, LDL도 뭐 123, 그리고 중성지방도 53으로 약을 안 먹어도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상태였고요. 콜레스테롤을 좀 이렇게 200 정도까지 더 올리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환자 케이스를 알아봤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꼭 이렇게 뭐 불로장생하는 약처럼 이렇게 드실 게 아니라 워낙 한번 생긴 부작용이 생기면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도 이게 뇌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약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약을 먹기 전에 충분히 식습관하고 운동하고 다른 보조 영양소를 보충하거나 다른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뭐 중금속이라든가 장내 세균 불균형, 뭐 환경 호르몬, 동맥경화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해보고 그쪽에 이상이 있다면 그쪽 먼저 좀 조절을 먼저 해본 다음에 그래도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이런 건강을 유지하는 수준보다 높다면 그때 이제 최소한의 용량으로 스타틴이나 이런 것을 복용해 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방 받았을 때는 꼭 먹기보다는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최대한 그 환자분의 나이라든가 환자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약 처방을 해서 환자도 복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지혈증 약 먹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